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요즘 계속해서 핫한 시장, 셀러 마켓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요즘 최근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그 전문가 중에 전문가 턴키 글로벌의 김효지 대표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요즘도 계속해서 핫한 셀러 마켓인 건가요? 예, 여전히 공급량은 현격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수요자는 마켓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러한 마켓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들어서 집값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은 7월, 8월에 뉴 리스팅의 인벤토리 양이 살짝 증가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아직 예전의 노멀 마켓의 상태인 그런 인벤토리 양이 아직까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7월에 조지아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한 인벤토리 양만 봐도 네. 아직 0.99만스밖에 안 되는 거고 만만스가 안 되는 인벤토리였고요. 네. 심지어는 뉴 리스팅의 수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그리고 8월의 통계를 보면은 1.25만스 정도로 약간 올랐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노멀 마켓이 되기 위한 인벤토리로는 대략 6만스 정도의 인벤토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공급량이 적은 상황이고 이 수치를 역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2020년 네. 디셈버 정도의 인벤토리 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2020년 디셈버에는 엄청나게 그때부터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우리가 마켓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네. 이 공급량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 바이든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안 중에서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처음 네. 집 사는 사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디파짓을 지원해주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안건으로 네. 1031 exchange 변경 안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031, 그 굉장히 저희가 자주 듣던 표현이기는 해요. 네네. 네,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상속할 때 필요한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네. 자, 일단 1031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1031 exchange는 양도소득 세금에 대한 유보라고 보실 수가 있죠. 네. 네. 내가 100만 불짜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걸 팔더라도 또 100만 불짜리 다른 부동산을 사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뭐 이런 거였었죠. 그렇죠. 세금을 네. 유보한다는 거죠. 유보한, 뒤로 네네. 미루는. 네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왔던 그렇죠. 그러한 하나의 도구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예,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음에 내걸었던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또 해 기자님께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또 다뤄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내용인지라 네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거든요. 아, 예,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회계사님하고 방송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네.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네. 네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어떤 건가요? 이미 뉴스라든지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어메리칸 패밀리 플랜에 대해서 이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네.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일부가 1031 exchange 변경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중에는 네. 1031 exchange에 관한 상환선, 그러니까 캡을 네. 정해놓겠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캡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럴 텐더리 수 있었죠. 익스체인지를.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타겟을 두고 있는 그 계층은 네. 연가세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네.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서 네. 사실 이러한 그 변경안이 이제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캡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겨냥한 부분이 40만 달러 고소득자를 겨냥해서 네. 이러한 부분을 겨냥을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법안으로 상정되기도 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법으로 채택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건에 있어서 얼마든지 또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메리칸 패밀리스 플랜에서는 이 내용만 이제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지금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풀어가는 과정에서 설명이 나올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이 일단 바뀌게 되는지부터 먼저 한번 캡이 일단 들어간다. 어느 한계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한계가 얼마로 그럼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50만 달러로 상한선을 잡고 있어요.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오시면 집 하나 값인데요. 50만 달러면? 예,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그러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봤었을 때 그 양도소득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50만 달러짜리를 샀는데 그것이 내가 팔았을 때 100만 달러가 됐다. 네. 그러면은 그 캡이 벌써 50만 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인 기준 50만 달러 캡이 생기는 거고요. 부부 네. 통합으로는 100만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제약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또 뭐냐면은 네. 텐더리 체인지를 얘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또 캐피털 게인 텍스 부분이거든요. 캐피털 게인 양도소득세. 텍스. 네, 네, 예.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그린북을 통해서 발표를 한 게 뭐냐면은 네. 양도소득세율 역시 인상을 하겠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그 기준점이 뭐냐면 롱텀 캐피털 게인에 있어서 네. 예. 거기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인상을 하느냐면은 현재는 본인 소득 기준으로 해서 up to 20%까지잖아요. 네. 그것을 39.6%까지로 인상을 한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최고 세율이 39.6%가 되는 예.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그 양도소득세율의 인상 자체도 네. 겨냥한 그 계층은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그러한 그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도 얘기를 잠깐 한 것처럼 어메리칸 패밀리 플랜의 텐더리 익스체인지 변경안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린북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율의 인상을 보신다면은 네. 결론적으로는 그 고소득자의 세금 분배를 통한 저소득자나 중산층의 어떤 그 혜택 분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러한 그 행정부의 어떤 계획안이 정말로 타겟으로 했던 그 목표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이 시장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그러한 부분하고도 또 직접적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가 있으나 네. 그것이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돼서 그러한 이론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사실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벌써부터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텐더리 익스체인지 변경안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줄 영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러면 현재 텐더리 익스체인지와 그 다음에 텐더리 원 익스체인지의 변경이 있은 후에 네. 그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미국 조지아주 김효지 부동산을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직접 방문하기 전에도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는 김효지 부동산의 하우스 투어. 부동산의 기초부터 투자까지 미국 조지아주 부동산 강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시장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김효지 부동산을 검색해보세요. 1031 익스체인지를 우리가 하는 경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양도소득에 대한 텍스 유보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현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의 지금 주택이 있어요. 네. 자, 그거를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해서 200만 달러가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있잖아요. 100만 달러가 생기는 예.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텍스를 up to, 본인 소득 기준으로 up to 20%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20%. 네. 그런데 그것이 1031 익스체인지로 하면서 유보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보통은 그 1031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5일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판 날짜로부터 45일 안에 살려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이 돼야 되겠죠. 아, 이걸 살 거다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 네. 그리고 180일 안에 클로징을 해야지만 1031 익스체인지가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아, 신고 먼저 해놓고 클로징은 180일까지. 그렇죠. 등록을 먼저 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횟수는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는요. 네, 뭐 20년 전에 샀던, 50년 전에 샀던, 나중에 파는 거는. 그렇죠. 그걸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네. 그러니까는 100만 불짜리를 200만짜리로 해서 한 번 했어요. 1031 익스체인지를 네. 5년 안에. 네. 그리고 그 200만 불짜리가 또 5년 있다가 뭐 250만 불이 됐어요. 네. 그러면 또 1031 익스체인지를 해서 또 제3의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더 큰 부동산을 살 수 있으면서 세금은 뒤로 자꾸 미루는. 자꾸 미뤄지는 네,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그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유보된 그 텍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을 소유했던 네. 주인이 네. 사망했을 때 그 네.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된 텍스 부분에 대해서 낼 필요가 없는 게 현재 1031 익스체인지의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렇죠. 일정 금액까지는 그 상속세라는 게 없으니까. 네. 아, 네, 네. 그런데 바뀌어진, 변경되어지는 그 1031 익스체인지의 내용을 보면은 네. 앞서도 설명했지만은 1인 50만 불까지 캡이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부 통합으로 100만 불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마음 놓고 1031 익스체인지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그런 제약성을 이미 받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네. 유보된, 그러니까 1031 익스체인지를 이용해서 유보된 세금권에 있어서는 네. 그 상속인이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파이널 그 프로퍼티에 대한 그 세일이 있을 경우 거기에 관한 세금도 내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예전에는 상속세에서 해가지고 면제가 됐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이제는? 그렇죠. 네. 예, 거기에 유보된 텍스까지도 계산해서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상속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놀래가지고 상속을 받았으면은 받은 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물려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아들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유보된 텍스건에 있어서 텍스가 계속해서 유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두 번 했을 때 또 유보가 되고 세 번 했을 때 유보가 되고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서 상속을 할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1인 1180만 달러잖아요. 네. 상속세에 네. 대한 네. 그 한계성이 네. 부부 통합을 했을 때는 이제 더블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내야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재벌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 테두리 안에서 거의 있게 되는 것인데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보된 1031 익스체인지로 유보된 세금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속인이 내야 되는 책임이 이제 부과된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1031 익스체인지와 앞으로 변경된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상류층의 부유한
그리고 가세 소득자의 그 재산 분배를 적절하게 텍스,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골고루 분배를 하려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세금 분배를 네. 고려로 한 네. 사실 그러한 변경 아니겠지만은 네.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는 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동등한 세금 분배로 연결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 부동산에서 많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NAR, 예. 네.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 네. 예. 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해요. 네. 부동산 전체 US 통계이기 때문에. 네네. NAR에서는 사실 커머셜 부동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1031 익스체인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계속 전환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순환이 돼야 순환이 되니까. 돼야 되고 네, 또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고소득자만은 아니었다. 대부분이 집을 소유했던 사람이거나, 그렇죠. 예, 또는 은퇴자라든가, 그렇죠. 은퇴자들. 예, 맞아요. 또는 소규모의 투자자들이 네. 사실은 그러한 1031 익스체인지의 큰 혜택을 받아왔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다가 또 팔아서 텍스 유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사이즈가 큰 걸로 갔다가 네. 그리고 또 한번 팔아서 더 큰 걸로 갈 수 있는 이런 서클로 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큰 프로젝트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꿈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자, 그리고 또 IRS 부동산 그 보고서를 네. 우리가 봤었을 때는 네. 5명 중에서 4명 정도가 텍스 보고한 그 내용을 봤을 때 네. 언더 20만 달러라고 되어 있어요. 5명 중에 4명. 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은 반드시 가세 소득이 높은 40만 달러,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만이 1031 익스체인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 부동산 트랜잭션을 하면서 또 최근에도 네. 1031 익스체인지를 많이 이용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집값 상승률이 워낙에 높다 보니 특히 웨스트 코스트 지역이라든지 동북쪽 지역은 일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차익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 케이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웨스트 코스트 쪽, 네. 예, 그쪽에서 오래전에 37만 달러로 구입했던 그러한 주택이 네. 가격이 급등을 해서 네. 125만 달러에 돼서 사실 1031 익스체인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네요. 예, 그게 또 네.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근데 모든 그러한 그 1031 익스체인지를 하는 투자자들이 네. 반드시 고소득자만이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 거기에 관한 큰 수혜자들은 소규모 투자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면은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변경안이 법안으로 채택이 되고 그리고 법으로 이것이 공시가 되어진다면은 네. 결론적으로 현재 부동산 마켓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는 그 중저가의 부동산만이 거래가 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텐더리 익스체인지에 대한 캡이 벌써 1인당 50만 원으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큰 건물을 샀을 때에 오를 수 있는 그 폭이 네. 사실 50만 불 이상일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롱텀 캡들 개인으로 기준으로 한다고 봤을 때 1년 이상이거든요. 네. 보유. 네. 그랬을 때는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투자자들 네. 또는 만약에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해서 이미 한 번이나 두 번을 했던 분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미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투자를 했고 또 그것을 한 번, 두 번 해왔던 분들은 네. 이제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렇게 간다면은. 네.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풀리지가 않겠죠. 그렇네요. 서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본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자본을 만들 때는 텐더리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텍스 유보를 하면서 또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재융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초이스가 있지만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텐더리 익스체인지의 변경안이 채택이 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순환의 흐름보다는 더 보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집을 네. 또는 부동산을. 네. 예. 캐피탈 게인 텍스 역시 너무 높아지니까 그렇죠. 레이트 자체가 또 높아지니까요. 네. 그럼 결론은 어떠한 그 부동산의 순환보다는 장기적인 보유 그리고 거기에서 제휴자권이 더 늘어날 것이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모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하이 프라이스 레인지의 부동산보다는 네. 로우 프라이스 레인지의 부동산에 몰릴 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요즘같이 공급량이 현격하게 부족한 마켓에서는 사실 이러한 중저가 주택을 살려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퍼스트 홈 바이어라든지 무주택자들이 사실 원하는 그런 가격선인데 네. 그렇다면은 대규모의 자본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다 이런 중저가 주택이나 중저가 부동산이 몰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네.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사게 되는 그렇네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벌써 언급이 되기 전부터 네네. 여러 가지 그러한 말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법안으로 상정되면서 법으로 공시화되어질 수 있는가? 사실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은 그런 상태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그 텐더리 익스체인지의 변경안이 어떻게 흘러질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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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부의 재분배라고 해가지고 부자들한테 세금 더 많이 해서 이 중산층이라든가 빈곤층을 좀 더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의 재분배를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거는 그랬다가는 오히려 물건이 안 나와서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고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중저가의 주택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집을 사야 되는 퍼스트 홈 바이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빈곤층들이 구할 수 있는 집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무슨 대책 같은 거는 있나요, 혹시? 사실 대책안에 있어서는 네. 아직까지 특별히 강구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라든지 보지는 못했고요. 네. 가장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 텐더리 익스체인지가 처음에 상정돼서 이걸 공식화돼서 텐더리 익스체인지의 그 시스템을 이어온 게 우리가 역으로 올라가서 봤을 땐 1921년부터라고 합니다. 딱 100년 됐네요? 딱 100년이에요. 오. 그러니까는 100년 동안 사실 이어져 온 하는 시스템이고, 네. 사실 텐더리 익스체인지가 '있음으로써 사실상으로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그렇죠. 부를 또 쌓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건데 네네. 사실 그러한 100년의 역사를 가진 1031 익스체인지의 궁극적인 그러한 부분이 바뀌었을 때 네. 과연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아, 사실 부동산 마켓에서는 네. 달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뭐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해기사님께서 네. 정확하게 또 알려주시겠지만 네. 저희가 1031 익스체인지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보는 네. 그러한 시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반드시 긍정적이로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네.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법으로 공식화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부동산의 부정적인 그 시장 순환에 있어서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하여서 네. 대부분의 부동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네. 당연히 이러한 1031 익스체인지의 변경안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부동산 업계에서는 어쨌든 1031 익스체인지의 변경을 주려고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아메리칸 드림, 우리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야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후대한테 물려줄 수 있다라는 이 아메리칸 드림 자체가 도전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긴장하고 이 문제를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런 법들은 좀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오늘 귀한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 해 주실까요? 예, 다음 시간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 업데이트 중에서 네. 10만 채의 신규 주택을 확장하겠다 하는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백악관에서. 네네네. 예, 그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정보 주신 김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